그게 다 무효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여쭤볼게요. 한덕수가 예를 들어서 돌아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까요? 임명하죠. 왜냐면 한덕수는 임명한다. 마은혁을.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임명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조금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잖아, 헌재 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러면 이제 기각되어 돌아오면 네. 마은혁 임명하면 임명하죠. 구인 체제가 되는 거네요. 근데 구인 체제로 하면 시간이 더 걸려서. 그 시간을 끌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의힘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한덕수는 그 적극적으로 마은혁을 임명을 하고 변론 재개를 해서 시간을 충분히 끌어서 4월 18일 이후에 결론이 나게. 불가하잖아. 변론 종결이 됐는데 변론 제기를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평의에 개입하려면 예. 변론에 관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평의에 개입하려면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고 네. 다시 평의를 해야 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9인 체제로 평의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8인이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예. 지금 이 재판은 예. 8인 체제로 그러나 하는 거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 관련된 가처분에서 예. 헌재가 뭐라 그러냐면 한 명 때문에 만약에 결론이 달라질 것 같으면 한 명 또는 두 명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것 같으면 네. 임명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결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대 3이다. 5대 3이다. 네. 뭐 이러면은 마은혁이 임명된 상태라면 껴서 이제 하기 위한 절차 다시 밟긴 밟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엄청난 수싸움과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고, 진짜 만약에 여기서 헌재가 진짜 만약에 5대 3이다. 네. 마은혁이 그다음에 이제 임명이 됐다. 한덕수가 임명시켰다. 그럼 마은혁 관련돼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길이 많이 길어져요. 뒤로 많이 가요. 길이 네, 많이 가요. 얼마나? 변론 열고 변론 네. 갱신 절차 거치고 평의 다시 마은혁까지 포함해서 하고 많이 걸려요. 헌재가 그럴 리는 그럴 리는 없겠죠. 없을 것 설마. 같아요. 예. 근데 진짜 만일의 사태가 계속 벌어지니까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동주 님이 20대다. 어제도 새벽까지 뉴스 보다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발바닥 님이 한덕수로 법카와 의전으로만 세월을 보냈지 국가를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사샤님은 모든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윤님은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소리 없는 총성이 들립니다. 경찰은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네. 말이 저한테는 가슴에 찡한데 네. 우리 경찰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검찰은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반하는 반국민적인 그리고 정권의 검찰이고 우리는 국민의 경찰이다. 네. 우리 경찰관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견위수명, 자기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줘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자기의 손해를 이렇게 불사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 검찰들 전부 다 예. 검찰총장 심우정이 적시한 거 포기하라. 안 들으면 될까? 저거 생각하고 다르다고 맞아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면 될 거 아닌가? 검사가 적시한 걸 해버리면 되지. 자기 일신상의 이익 때문에 차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라고 검사하고 공무원 합니까? 네. 이거 국가가 위태로울 때 소신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판단을 하는 게 그게 정당한 공무원 자세지. 오로지 자신 손해 안 보고 뭐 좋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결정하는 데는 자기가 손해를 감수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박수. 박수. 그러니까 진짜 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그리고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제도적 민주주의는 상당히 달성되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45년 만에 다시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토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긴장하고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든 이거는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항시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고대 그리스 때도 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들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제도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네, 맞아요.
20대 때, 30대 때, 40대가 넘으면 저는 거리에 나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50 넘어서도 이렇게 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자,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시냐고? 뭐 어제도 잠깐 뵀는데 네. 뭐 좀 많이 놀라셨고 맞았을 땐 되게 아팠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계란이 날계란이 아니라 찐계란인 줄 아셨대요. 본인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예. 근데 이제 봤더니 이제 날계란이더라 이렇게 되면서. 근데 뭐 지금은 꽤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예. 근데 그 사실 이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그날 오후에는 또 이재정 의원님 다리가 또 이렇게 차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테러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을 거다라는 예고는 사실 비상계엄 터지자마자부터 돌았던 소문입니다. 그리고 뭐 국회에 무슨 스나이퍼가 있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돌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제 소문이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들이 막 다니다가, 정치인들이 다니다가 뭐 이런 일 당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경력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날도, 경찰이 다 치웠을 때는 안전했는데, 경력이 없었을 상황에서 계란이 투척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어제 그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네. 헌법재판소 앞에 헌법재판소 자그마한 3층 건물이고 그 앞에 이제 좁은 길이 있는데 그 길 이쪽으로 인도 쪽으로 버스 차벽을 댔고 길 건너 쪽에 차벽을 댔는데 어제는 정말 촘촘하게 해서 그 한 5cm 간격으로 거의 뭐 붙어 있다시피 했는데 네. 그날은 한 조금 벌어져서 한두 명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사람 튀어나와서 탁 던지고 도망가 놓으니까 지금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건 경찰력으로 이제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테러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들어오자마자 뭐 주구장창 한 일이 사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대기 압수수색, 뭐 구속, 뭐 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기소, 무대기 기소해서 지금 여러 건, 5건의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법적인 테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진성 부산에서 가덕도에서 이제 칼에 의해서 그 거구의 가스라이팅된 거구에 의한 테러를 당하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로 이렇게 했고 네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총을 쏴서 이제 HID나 707 특임 여단의 퇴직자 오비들이 러시아에서 총기를 밀수를 해서 저격을 할 것이다. 이런 지속적인 실제적인 테러 위협이 3번이나 있었고 또 이제 실제 테러가 3번 있었고 위험 제보가 지금 한 건 있는데 거기다가 김건희가 총 이야기를 저희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의 위협은 실제 상황이다. 그냥 막연한 뭐 제보고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대표에 대한 그 경우는 신변 보호는 철두철미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이 제보를 해야 되고 전 국민이 경호관이 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제 문자나 댓글 같은 거 달리는 걸 봤더니 그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대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현재 이제 이게 결정이 지연된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들 또는 뭐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냐. 뭐 이런 저희 이제 SNS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들 보면 우리 대표가 재판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대표는 매주 재판 받고 있는데. 재판 13번씩 매번 재판 받으러 가고 예, 있어요. 예. 이렇게 법 잘 지키고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인데 마치 재판을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방영된 PD 수첩을 보면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테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쭉 취재했는데 네. 그 김진성 씨 관련된 그 부분도 나와요. 그 기자가 김진성 씨가 사무실로 썼던 공간에 갔는데 나무를 세워놓고 칼로 찌르는 연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벽에도 그 칼자국이 남아 있는데 이분이 그냥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연습을 하고 쫓아다니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치 당 지지자인 것처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발적이다 이렇게만 보면 절대 안 된다. 누구로부터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PD수첩이 추측은 그분이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최근에 그 옥중에서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자유마을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대요. 그 편지에. 자유마을. 그게 정광훈 쪽이고 정광훈이 수시로 순교 얘기를 해요. 순교. 내가 기회를 주겠다. 뭐 순교해야 행복하다. 순교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뭐 나한테 순교하겠다는 사람 신청한 사람이 150 몇 명인데 빨리 더 신청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수처 앞에서 분신하신 분, 또 그 시청 쪽에서 분신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다 전광훈 세력인가? 그걸 그렇게 의심하더라고요. PD수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웃어만 넘길 수 없는 상황이 가고 있고 헌재도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